내부 청소 직원 출입 금지입니다. 차가운 거절 앞에 선 김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그 빛나는 순간을 문틈으로나마 지켜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이 학교 복도를 닦던 그 청소부 아줌마가 누구인지. 학생들이 영어도 못하는 아줌마라며 비웃던 그 여자가 실제로는 서울대 수석 졸업의 박사. 학위까지 가진 천재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충격적인 건 지난 8년간 익명으로 24만 달러를 기부한 미스터리한 후원자가 바로 그녀였다는 것입니다. 왜 박사는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숨기게 만들었을까요? 드라이브 S Y 킴- 장학기부 연속 8년. 실수로 공개된 화면을 본 순간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 설마 우리 학교 청소부와 같은 사람일 리는 없겠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들의 은인이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데이빗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과연 데이빗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한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과 한 아들의 용기가 만나는 순간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낡은 알람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좁은 지하 아파트를 깨웁니다. 김선영이 조용히 일어나 시계를 끕니다. 20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17년을 보냈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번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선영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죠.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가는 내부가 드러납니다. 묵은 김치 몇 조각, 계란 3개, 그리고 바닥이 보이는 쌀통. 선영은 마지막 남은 쌀로 정성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불이 약해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순간이니까요. 도시락을 싸는 선영의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묵은 김치, 간장으로 간을 맞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반찬은 많지 않지만 정성만큼은 어떤 식당 음식보다 풍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넣으며 선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침실에서 데이빗 김이 일어나 리빙룸으로 나옵니다. 책상 위에는 하버드, 예일, MIT 합격 통지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선영은 그 통지서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 최고의 대학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도시락 잊지 말고 물은 따뜻한 거 넣었어.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데이빗이 한국어로 대답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이 데이빗의 교복깃을 정리해줍니다. 선영의 손은 매일 밤 청소로 인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들을 만질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박사였던 과거도 청소부인 현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로서의 자신만이 존재했죠. 오늘 졸업 연습이지? 떨리지 않니? 선영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안 떨려요. 데이빗의 대답에 선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피로가 스쳤습니다. 학교 복도 오전 7시. 선영이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긴 복도를 걸어갑니다. 바퀴 달린 청소통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등교하지 않았지만 일찍 온 몇몇 아이들이 복도를 지나다닙니다. 또 청소부 아줌마당.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불쌍해. 애 하나 키우려고 저런 일까지 하네. 다른 학생이 고개를 젓으며 말했어요. 선영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대신 더욱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복도 끝에서 데이빗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길 반복하며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엄마 없으면 너네 교실 하루도 못 돌아간다.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야, 내 엄마가 청소부였구나? 몰랐네. 학생 중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았으니까 더 감사해. 데이빗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친구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데이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말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교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책상을 하나하나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익명으로 기부한 돈으로 말이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닦던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연구소에서 처음 성과를 발표하던 날.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었죠.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청력 손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데이빗의 미래를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했을 때 선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영어가 서툴고 청력에 문제가 있는 중년의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이 학교 청소부 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때 선영은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데이빗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방과 후 선영은 마지막 교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데이빗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졸업식 당일 오후 2시.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서울대 박사 학위 수여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을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냈어요. 세월이 흘러 조금 헐렁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곱게 빗고 낡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발견했어요. 김선영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박사가 아닌 데이빗의 엄마로 가는 거니까요. 학교에 도착한 선영은 강당 입구에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요원이 선영을 막아섰어요. 잠깐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진행요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I am 데이빗 김스마더. 선영이 어눌한 영어로 말했어요. 진행요원이 동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아니야? 내부 직원 출입 금지라고 했잖아. 죄송하지만 내부 청소 직원 출입 금지입니다. 관람은 가족만 가능해요. 진행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I am family. 데이빗 김 is my son.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행요원은 불신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선영이 지갑에서 데이빗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행요원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 안 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의 엄마래? 믿어져? 요즘 청소부도 졸업식에 오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불쌍하긴 한데.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잖아. 선영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큰 소리 낼 수도 없었어요.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등을 따라왔어요. 강당 안에서는 졸업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수석 졸업생으로 단상에 올라 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의 눈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본 순간 데이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다가 간신히 답사를 마쳤습니다. 선영은 학교 정문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들렸어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그 공간에서 아들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도 함께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 데이빗이 트로피와 졸업장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의 불이 약해서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엄마. 데이빗의 목소리에 무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졸업 축하해. 사진 찍었어? 선영이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늘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라면을 젓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뭘 미안해해? 내가 잘해줘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졸업식에서 엄마를 못 보게 했잖아요.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데이빗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들어가지 않아도 내 목소리는 잘 들었어. 선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데이빗이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강당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들리지 않는 오른쪽 귀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아, 그냥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야. 라면 다 불겠다. 빨리 먹어. 하지만 데이빗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습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왼쪽 귀로만 받는 것, 오른쪽에서 부르면 잘 못 듣는 것, 텔레비전 소리를 유독 크게 틀어놓는 것.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밤 새벽 2시. 데이빗은 잠들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입학 통지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졸업식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신은 미국 최고의 대학에 가게 됐으니까요. 문득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어머니의 과거 서류들이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화학과 수석 졸업 증명서, 박사 학위 증명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임용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재해 인정서가 있었습니다. 실험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청력 손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데이빗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항상 오른쪽 귀를 막고 전화를 받는지, 왜 큰 소리로 말해야 잘 듣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데이빗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학비를 마련했을까? 청소부 월급만으로는 사립학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일주일 후 학교 강당에서 장학기금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강당 뒤쪽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행사 진행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기부자 명단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장기간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수로 잘못된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상세 명단이었거든요. 닥터 SY 김- 장학기부 연속 8년 총 24만 달러 익명 기부자 - 이민 가정 학생 특별 장학금. 교직원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어요. SY 김.
혹시 우리 학교 청소부 김선영 씨 아니야? 한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청소부가 24만 달러나? 다른 교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장이 급히 진행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슬라이드를 받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선영은 강당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강당을 나가려 했지만 이미 몇몇 교사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교장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이 급히 선영의 인사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급여 계좌의 이름은 김선영 박사였어요. 그리고 그 계좌 번호가 장학기금 기부 계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학교에서 일하던 청소부가 실제로는 박사였고 게다가 매년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기부금이 이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선영 씨, 교무실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정중함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선영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교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선영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선영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없을 때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교장과 몇몇 교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김선영 씨. 아니, 김선영 박사님. 교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이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8년 동안 이 학교에서 일했지만 교무실 의자에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이름을 숨기셨습니까? 왜 박사 학위를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셨습니까?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한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가요? 교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박사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했고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죠. 하지만 실험실 사고로 청력을 잃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이민을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박사로 봐주지 않았어요. 눈물이 선영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다른 일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귀, 서툰 영어. 아무도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데이빗이 학교에 다닐 돈이 필요했는데 청소일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선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래도 장학금은 어떻게? 교장이 궁금해했어요. 저도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가난한 집딸이었지만 장학금 덕분에 서울대에 갈 수 있었고 박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번 돈을 조금씩 모아뒀어요. 청소부 월급으로는 데이빗 교육비만 겨우 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익명으로 하셨어요? 청소부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싶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가 생기고 연구실도 떠났지만 제 아들만은 끝까지 편견 없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교장이 선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졸업식 때 일도 그렇고 우리가 몰랐다고는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제 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긴급 소집된 전교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회 공지에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익명의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이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인가? 라고 속삭였고 다른 누군가는 얼마나 큰 회사 사장님일까? 라고 추측했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해온 김선영 선생님입니다. 교장이 말을 마치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청소부 아줌마가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데이빗 김군 무대로 나와주세요. 교장이 데이빗을 불렀어요. 데이빗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이빗 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데이빗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제 어머니는 이 학교에 매일 새벽 5시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밤늦게까지 청소하셨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부 아줌마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데이빗이 강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어머니는 한국에서 박사였습니다.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청력을 잃고 이 나라에 와서는 청소부가 되셔야 했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박사일 때도 청소부일 때도 교육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데이빗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언제나 가장 선명하게 세상을 보셨습니다. 편견에 갇힌 우리보다 훨씬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던 선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용기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김선영 박사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은인입니다. 데이빗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명, 2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조명이 강당 뒤쪽에 선영을 비췄습니다. 선영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교장과 교사들이 일어나 그녀를 무대로 이끌었어요. 학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까 그녀를 조롱했던 아이들도 울먹이며 박수를 쳤어요. 선영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용기를 주었어요. 데이빗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이름을 모두가 들어야 해요. 김선영 박사님입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선영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I just.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Education is. 교육은 희망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의 말이 어느래도 그 진심은 모든 이의 가슴에 닿았어요. 6개월 후 학교 입구에 커다란 현판이 걸렸습니다. 김선영 과학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선영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MIT 캠퍼스에서 뉴스 인터뷰를 받는 데이빗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엄마는 소리를 다 듣지 못해도 언제나 가장 선명하게 세상을 보셨던 분입니다. 이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은 공원 벤치에 앉은 선영과 데이빗이었습니다. 선영이 새로 맞춘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이었죠. 엄마, 이제 잘 들려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응. 내 목소리가 제일 잘 들려.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전해지는 그 미소였어요. 선영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불리는 세상에서 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자신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몰랐다고. 데이빗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선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당당히 세상에 드러나 있었습니다.